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드 닥터리입니다. 예, 오늘은요, 좀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막 섞어져 있는 그러한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너무도 아쉽게도 텍사스가 제기했던 이 경합주 네 곳에 대한 이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서 그냥 기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왜 그것이 기각이 됐는지, 그 기각된 이유가 뭔지,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부정선거는 과연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에폭스 타임즈의 그 보도에 의하면 이 도미니언 전자개표기를 이 참관 그 투표 관리인이죠. 감독관이죠. 투표 감독관인 사람이 이 조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시연했던 영상이 어느 유튜버에 의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포크 타임즈가 또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이루어져 갖고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 이렇게 간단한 거냐,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조작이 되냐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면서 마지막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그 동영상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길이가 한 2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 대법원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텍사스가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탠딩이 없다는 거예요. 스탠딩이 없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만한 자격이 없다. 즉 텍사스 주가 다른 4개 경합주죠. 이 다른 주에서 일어난 이 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만한 자격이 있지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것은요, 헌법의 기준에 나와 있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어요. 어떤 주가 다른 주를 소송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미 헌법에 기재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딩이 없다,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헌법에는 어떤 주가 다른 주들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의 주에서 똑같은 일 때문에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4개의 주는 공통적으로 다 부정선거에 논란이 있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주의회가 이 사법부와 함께 선거법을 고쳐서 바꿔서 선거를 치렀는데 주정부가 그렇게 치렀는데 주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정부가 마음대로 법칙과 규칙을 바꿔 선거를 치렀다는 그러한 공통적인 그런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는 주고 그로 인한 큰 갈등이 있는 주들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말하는 2개 이상의 주에서 똑같은 문제로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다른 주가 그 주들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비추어 봤을 때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 이것 좀 헌법상 한번 좀 전문가들께서 한번 연구해 보실 만한 한 부분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해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텍사스 주가 어떤 이해관계가 그것 가운데 있느냐, 그걸 제시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습니다. 뭐 텍사스 주나 또 다른 주라 하더라도요, 이 선거 제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도미니온이라는 개표기가 그 문제가 된 주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잖아요. 이 전국적으로 전미적으로 일어난 부정선거인데 특별히 그 4주가 그런 법을 어기고 헌법적인 것을 더 위헌적인 것을 어겼다라는 그 더 분명한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경합주에서 많은 갈등이 다른 주에 비해서 심하게 경합주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 주 4곳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어느 누구를 비롯하고 텍사스 주만이 아니라 이 모든 50개의 주에 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져 있는 그런 문제죠. 대통령을 뽑는 건데요,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 게 이해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전 국민한테 다 이해관계가 사실상 있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혹은 그걸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 2가지 이유로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해요. 이게 큰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일이 금방 꺼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동영상에서요. 이 큰일이라는 것은 텍사스가 4개의 주를
소송을 건 그것이 큰일에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그것 자체가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점,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플랜 A, B, C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플랜 A가 잘 안 될 것을 대비한 플랜 B와 C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플랜 A가 잘 된 것 같지가 않죠. 그죠? 대법원이 이걸 다 기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플랜 B와 플랜 C는 계속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랜 C에 대한 그것이 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플랜 C가 뭐였습니까? 이 의회나 또 하원에서, 연방 하원에서 계속해서 FBI라든가 혹은 어떤 조사기관, 법무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또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부정선거를 많은 증거들을 캐다 보면 중국과의 연관성, 또 여러 가지 중국과 타협한 사람들, 이런 많은 범죄의 흔적과 조직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왜 하지 않느냐. 조사해갖고 그런 것들을 밝혀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FBI가 이건 조사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바이든 일가에 대한 수사가 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을 아시죠? 이 바이든의 대통령 후보였던 바이든, 뭐 확정자라고 말하고 싶지 별로 않은데요. 어쨌든 이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큰 문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이 중국과의 비즈니스 속에서 있었던 그런 범죄 사실들이 또 있습니다. 이 국가에 아주 그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일들인데요. 이 두 가지 혐의가 크게 있어서 한번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미요. 이게 또 다른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소식이니까요. 오늘 이루어진 일이니까 지금 이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무엇인가 이 검찰이나 조사 당국에서는 무엇인가 증거를 가지고 무엇인가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이 조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정말 백악관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사기관들이 헌터 바이든을 조사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한 뭐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바이든 쪽에 아마 큰 약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것은 계엄령이 선포가 돼야만 된다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 명단 다 갈고 있는데 이거 계엄령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힘과 파워와 조직이 동시에 엄청난 세력이 이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보세요. 지방 법원에서도, 주 법원에서도, 연방 법원에서도 소송만 내면 다 기각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그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만 다 뭔가가 있는 것이죠, 뒤에. 그러나 수사가 지금 이 바이든 일가에 대한, 바이든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떻습니까? 이 줄리아나 변호사가요, 이 특별 검사를 자청하면서 이 조 바이든을 오늘 1월 20일 정오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그러니까 1월 20일이 정해져 있는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1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돼서 1월 20일이면 차기 대통령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를 완전히 결정하는 날이 1월 20일이에요. 근데 1월 20일 정오가 바로 그 시간인데 그 전까지 이 검찰에 기소할 작정이다 라고 밝혔어요. 누구를?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됐다고 말하고 있는 그 조 바이든을 1월 20일 정오까지,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검찰에 기소할 작정이다. 자, 이게 어느 이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왔다. 뭐 정치자금 같은 거겠죠. 그리고 22명이나 증인이 있고요. 100%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갖고 이런 말을 그냥 섣불리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한 증인과 확실한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소할 거다, 바이든.
뭐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고발해버릴 거야. 이런 인터뷰를 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랜 A가 지금은 좀 많이 우리가 밀린 것 같고 1회전에서 뭔가 패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데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플랜 A가 잘 안 되면 이제 플랜 B와 플랜 C로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포를 했고요. 이미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에포크 타임즈의 이제 보도로 가볼게요. 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가 표 바꾸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 시연을 했어요. 누가 있냐면 이 조지아 커피 카운티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커피 카운티 선거 감독관입니다. 이 선거 감독관이 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표를 스캔해 가지고 이렇게 고치면 돼라고 고치는 것 갖다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영상을 갖다가 오늘 영상이 끝남과 바로 뒤에 이어서 원본 영상을 보여드리고 뭐 완벽하게 번역을 하지는 못했고요. 간단한 설명을 그냥 달아드렸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 선거 시스템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인지, 이런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선거 감독관이 마음만 먹으면, 또 어떤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이건 뭐 얼마든지 표를 갖다가 완벽하게 바꿔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도미니언은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제작되어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다음에요, 그 증거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선거개, 조작, 이 전자개표기 이런 쪽에서는 아주 이 개척자와 같은 그런 굉장한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만들어보고 조작해버릴 수가 있는, 실질적으로 마커를 가지고 표에다가 또 스크린 통해서 표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표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어떤 조작에 취약한 정도의 또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오늘 영상 마친 후에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힘을 잃지 말고 우리가 투쟁을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도 이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한 언젠가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 및 이 미국의 부정선거도 비록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거는 신호탄에 불과했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플랜 B와 플랜 C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사건이 생기는지 제가 그때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 미 선거 감독관 도미니언 장비로 쓱쓱 개조 조작 시연 영상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We're going to complete this one just like it is. But if you look, here is a vote that is double voted. It's overvoted. I don't know if when I hit complete, is it going to accept a vote for both candidates? Or is it, since there's a red box around it, is it going to reject it altogether? I don't know. So I'm going to say it's complete. I could also say, hide the box. The box went away. There's a check mark. Did it accept the check mark? I don't know. But I'm going to say nothing needs to be changed. Okay? Does it tell you what it does after you No, sir. hit complete? No, sir. I'm going to say, I want to take it. No, wait just a minute. I want to go and, I think I want to vote for Jason Shaw. They didn't vote that ballot a while ago. There wasn't nothing there. I think we need to vote for him. And I'm going to complete it. Confirm ballot, save, move to next ballot. Okay. So it pulls up the next ballot that needs to be adjudicated. So you made a vote for someone where someone did not vote. I did, didn't I? And you're the election supervisor? I'm the election supervisor. I am the person that sits and does the adjudication. Yes, sir? Go back to the Trump and Biden race and decide, since both are marked, you just count one of them and not count the other one? Can you decide? Let's see. Yep, sure can. That's the thing.
I think I want to vote for Biden. Let's let Biden win this one. So what you put supersedes whatever. Uh-huh. So you, But I decided this Al, he don't deserve no votes. Let's not let nobody vote for that. And complete. Okay. Well, here's another one. That's